그대에게 꽂혔나봐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부동산 정책 탈원전 그렇게 무대 부르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잠이 옵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동 최만통입니다. 휴일 잘 쉬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상당히 날씨가 맑고 개칭해서 여러분들 휴일 쉬시는데 별 탈이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참 중국 옆에 사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미세먼지, 이 환경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 아픈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참 우리가 나라를 옮겨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중국 또 북한이 맞닿아 있지만 러시아 또 바다 불과 몇십 킬로면 또 일본과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나라들이죠. 원래 외교는 원교 침공이라고 가까운 나라가 항상 좀 부담스럽고 또 국제 관계 외교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그 내부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권 세력들은 친중, 친북, 종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려 하고 일본은 아예 토착 외우라는 표현으로 멀리하려고 야단입니다. 대통령부터 그런 생각이 아마 마음속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죠. 지금 미중 대결이 눈에 보이게도 벌어지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기는 더욱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이 덩소평의 위원이 도광양해 자기들이 힘을 기를 때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시진핑이 지나치게 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방의 경계심을 자극한 결과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격렬하게 부딪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 견제 및 중국 포위 전선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강하게 조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정신을 차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외교도 많은 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오늘은 보니 두 후보가 두 양대 후보가 N번방 성범죄 방지법이라 할까요?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N번방 이런 것들을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 언론 자유를 할까 이런 것에 약간 통신 비밀에 침해가 되더라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천명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유라는 측면을 더 강조했습니다. 통신비밀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우리 정부의 힘이 너무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런 것들 방역 정치에 이용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만큼 정부 힘이 크죠. 사소한 부분까지 정부의 힘이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N번방을 주고 하면서 이 통신비밀 침해를 한다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N번방 처벌 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은 좀 제한이 돼도 괜찮다라는 게 말이 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보호에 대해 그런 것이 권리인지를 아직은 제대로 우리 수사기관이나 우리 방역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또 그 문정부를 이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사람들, 국가주의 굉장히 갑니다. 정부의 힘을 더 키우고, 정부가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나눠주고 하는, 그리고 규제도 많이 해서 시장보다는 정부가 항상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 중국, 러시아, 과거의 뭐 여러 가지 사례들도 그렇습니다.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 저는 윤석열 후보 쪽입니다. 자유와 통신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거는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경주를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을 돌았습니다. 자기 종친회에서 금빛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임금 노름을 하듯이 하다가 그냥 절을 하는 순간 뒤로 불렁 나자빠져 부인의 화장실 낙상에 이은 두 번째 낙상으로 SNS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뭐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들도 있었고, 그 바람에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과 탁현민까지 소환해서 희화화하는 그런 느댓줄의 글을 쓴 것도 보았습니다. 탁현민의 각본에 놀아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은 나자빠지는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뭐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뭔지 모르게 이재명 후보는 악재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중진들은 이재명 후보의 나홀로 캠페인, 자기들은 지역구 내려가서 뭐 책이나 좀 챙기고, 나는 우리 핵심 코어 그룹과 상의해서 나홀로 아주 몽골 기병처럼 난잡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이 느리냐 멋지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에 이어 중진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이런 불만을 하고 있고, 거꾸로 중진 의원들은 저래 가지고는 텃밭인 호남마저 무너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지금 뭔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에 비해 윤석열 후보 측은 뭐 잘되는 집안이 항상 그렇듯이 여기저기서 뭐 돕는 손길들이 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한동안 투정을 부리고 뭐 당무 거부를 한다는 이런 황당한 사태까지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뭐 계속 좋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할까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를 잘 돕고 있습니다. N번방 뭐 처벌법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게 나왔다. 우리 후보의 헌법상의 그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코멘트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뭐 힘을 보태기도 하더군요. 여당은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판단하에 아마 이해찬이 보좌관 출신이었던, 또 이해찬에 이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유촉새라고 저는 합니다만, 유시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정치 표명을 안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뭐 뒤집었다라고 할까요?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여당이 드디어 유촉새가 소환돼 나와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들더군요. 다들 과속을 하는데 왜
조국의 자동차에만 GPS로 추적하듯이 그렇게 검찰이 했느냐 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뒤늦게 왜 지금 꺼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거두는 표현으로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흔들릴 만한 그런 하자가 전혀 없다. 생존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군요. 유시민, 유촉새가 가만히 보면 입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새부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말을 잘하고 남을 콕 새부리로 쪼아대듯이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1년 6개월 전의 그런 활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좀 활이 떨어졌다는 느낌, 뭐 시다가 나와서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유촉새, 유시민이 뭐 한 말씀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쏘다니죠. 지켜보던 아마 내부 총질 비슷하게 하던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가 아들이 뭐 이래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십자포화를 쏘아댔습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쓰더군요. 기회이성. 기회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또 막 거짓말도 했다가 또 때로는 반성하는 척 하면서 사과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이 뒤집기도 하고 뭐 한 그런 행태, 그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기회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이성의 초절정급, 역대급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다 라고 꼬집었고, 그래서 또 자기가 표가 된다면, 표를 넣는데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든지 제물로 삼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정조준에서 공격했습니다. 진중권의 입이 무섭죠. 진중권이 한창 윤석열 후보에 대해 약간 공격을 했죠.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다가 어제 오늘 계속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아주 관역의 적중, 딱 관역의 그 10점짜리 양궁, 북궁을에 보면 제일 그 동심에 점으로 되어 있는 그 10점짜리를 활을 두 번 딱 써서 적중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당히 아플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강원도를 다니면서 뭐 속초, 뭐 대포항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자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서 내년 3월 9일 이제 뭐 83일, 2일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압도적 승리, 60% 가까운 압도적 승리를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84일 뒤에 치러질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대승을 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몇 개월 뒤 치러질 총선에서도 다수석을 확보하는 3년성의 쾌거를 달성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무능, 무책임, 무대법, 그래서 업적도 하나도 없는 이 사무정권이 폭증과 실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세금 폭탄이 터졌어. 중산층이 서민들에게 세금을 증가해 월세가 오르고 하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은 우리 국민 전체로 확산된 폭증과 실증의 피해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에 그 야통 정교 야당이 뭉쳐서 정권을 교체하고 거기서 정치 교체까지 단번에 이루는 그런 쾌거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값 정말 28번이나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16년 전, 16년 전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보유세 중과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도 또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발린단 말입니까? 혹자는 그래서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서 오히려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얄팍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부동산 정책 탈원전 그렇게 무대 뿌리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 뭡니까? 지금 꽁꽁 숨어가지고 방역도 실패하고 위도 코리나 준비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왜 당신은 꽁꽁 숨어서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까? 그 피담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없어도 되는 곳에는 그냥 생생대로 나타나고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의 대우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발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